2025년 대비 재활승마이론 5부 시작을 하겠습니다. 재활승마팀의 역할입니다. 가나 기승자 다 말 이렇게 있죠. 말 리더 가죠. 말 리더는 말을 기승면에 최대한 가깝게 붙여 기승이 원활하도록 돕는데 오른쪽 사이드 워커가 딛고 서야 할 기승대를 지나기 전부터 말과 마주보고 뒷걸음질 하면서 말을 통제하고 기승면에 말을 가까이 한다. 말을 항상 책임지는 사람으로 말을 끄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 사이드워커. 기승자에게 다양한 자세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보조할 수 있다. 사이드워커는 기승자의 안전을 도와준다. 사이드워커는 말과 기승자 옆에서 걷는다. 일반적으로 기승자 한 명과 말 한 마리 말에 리더 한 명과 두 명의 사이드워커가 한 팀을 이루게 되지만 기승자의 장애 및 승마 기술 정도에 따라 자원봉사자의 인원이 감소될 수 있다. 항상 사이드워커 두 명이 한 팀으로 강습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항상 사이드워커 두 명이 강습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렸다 생각하시면 돼요. 말과 기승자 바깥쪽의 사이드워커가 지도사의 지시를 전달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안쪽의 사이드워커는 지도사의 수업 지도사항 전달을 도와야 한다. 아무래도 바깥쪽에 있으면은 뭐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으니까 그 지도사의 지시를 잘 모르겠죠. 그리고 그 기승자도 좀 이렇게 재활승마 하시는 분들 자체가 주의력이 좋은 분도 있지만 안 좋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일반인도 말 처음 타면은 말 타는 거에 너무 긴장돼서 그 코치가 하는 얘기 안 들리잖아요. 그런 상황 생각해서 안쪽의 사이드워커가 지도자의 수업 지도사항 전달을 도와야겠습니다. 오른쪽 사이드워커는 기승자의 반대편에서 사이드워커형 이동식 기승대를 딛고 서서 기승자가 말의 오른쪽으로 균형을 잃지 않도록 보조한다. 사이드워커는 기승자의 위치 및 균형 감각을 살펴 기승자가 낙마하거나 균형을 잃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한다. 기승자의 장애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기승자에 필요한 특수한 도구를 사용할 줄 있어야 한다. 사이드워커는 피곤할 때 지도사에게 요청하여 순차적으로 위치를 바꾸도록 한다. 강습 시간에는 지도사의 지시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활승마용 말을 평가하는 방법, 조총평가, 기질평가, 환경평가, 반응평가인데 책에는 더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시험에 나왔던 거라 일단 요거를 정리했습니다. 접촉평가는 말과 뭔가 접촉이 됐을 때 말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내 마장에서 뭐 각종 소품을 활용을 해서 정지 상태에서 보여주거나 다시 보여주고 접촉하기, 던져보기, 이동 상태에서 놓아보기, 던져보기, 우산이나 공, 보자기, 삼각콘 이런 것들을 우산 펼쳤다 했더니 말이 놀랄 수 있죠. 이런 걸로 봐서 이런 거에 잘 놀라면은 얘는 재활승마용으로 적합하진 않겠구나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한다. 기질평가. 기질, 그러니까 얘는 원래 성질이 어떤 애인가?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초지나 공간이 넓은 마장을 끌고 가서 조마사 끈을 묶어 길게 풀어준 후 말의 상태를 관찰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을 때 얘가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거를 살펴보는 걸 기질평가. 환경평가는 마장, 도심외숙로, 주차장 등 소음, 말송, 차량 스피커 딱 봐도 알겠죠? 주변 환경에 대해 얘가 어떤 거를 하느냐. 생활소음이나 시끄러운 음악, 마이크 소리, 한적한 외숙로. 어떻게 보면 자동차가 빵 하는 소리 이런 것도 되겠죠? 이런 것도 환경평가. 반응평가. 요거는 접촉평가랑 좀 헷갈릴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수장대에 묶어놓고 이제 이렇게 말을 살살살살 만져봤을 때 얘가 무슨 반응을 보이나 이겁니다. 그래서 좀 다른 거는 접촉평가도 보여주기나 만져보기 이렇게 다 접촉해보기 이런 거지만 소품이 약간 우산공, 풍선, 보자기, 삼각콘 삼각콘이야 익숙하겠지만 나머지는 말에게 익숙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장에서 이렇게 하는 건데 반응평가는 자기가 익숙한 마방이나 수장대에 묶어놓고 쉽게 말하면 이제 말 손질하는 거죠. 손질하거나
사타구니, 복부, 얼굴 이런 거를 이렇게 만져봐서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재활승마 수업 중에 꼭 말을 타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말 손질하거나 말 먹이주기를 한다거나 말 만지기 뭐 이런 것들도 재활승마에 많은 도움이 하나의 레슨이잖아요. 그런 거에 적합한 말인지 아닌지. 그래서 막 내가 A 말을 탔지만 손질은 A 말이 민감하기 때문에 B 말을 손질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거를 활용할 생각했을 때 쓰는 거 반응평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활승마 강습 시 재활승마 지도자의 태도와 위치, 가급적 강습장 중앙에 위치하며 뒤로 걷지 않는다. 뒤로 걸으면 진짜 지도사가 넘어질 수도 있고 어쨌든 좋지 않죠. 안전모를 제외하고는 언제든 말에 기승할 수 있는 복장을 갖춘다. 지도사는 강습에서 기승자가 기승술을 향상하도록 지도하고 강습에 참여하는 말 리더와 사이드 워커가 봉사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지도할 수 있게 격려한다. 어떻게 보면은 말 리더하고 사이드 워커는 되게 고마운 분들이잖아요. 봉사자니까. 그런 거 생각하면서 레슨해야 된다. 자원봉사자는 보조자가 아닌 지도사에 대해 협력하고 조력하며 기승자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이다. 공간상 어느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위치하여 각 기승자와 동일한 관계를 유지하도록 한다. 이렇게 해야 무슨 일이 났을 때 대응을 바로바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A말 쪽에 가까이 있었는데 저 뒤에 B말이 사고 나면은 대응이 좀 시간 걸리잖아요. 대부분 가장 큰 사고가 낙마나 이런 건데 낙마는 자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이렇게 동일한 간격을 유지해야겠습니다. 강습 도중에 팔짱을 끼거나 허리에 손을 올리는 위압적인 자세는 피한다. 뭐 요거는 일반인들 승마할 때도 똑같은 거죠. 지도사는 모든 기승자와 동일한 간격을 유지하기에 가급적 중앙에 위치한다. 뭐 똑같은 내용이긴 한데 시험에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바꿔서 조금만 바꿔서 이렇게 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활승마 강습에서 굴레와 곱비 사용, 경험이 풍부한 말리더와 사이드워커가 있어도 기승자가 잡는 곱비는 마방굴레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원칙으로 한다. 제갈굴레에 연결을 하면은 좀 민감하니까 말이 좀 이렇게 거부 반응이나 이런 거 심하게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방굴레에 연결하는 원칙으로 하고요. 마방굴레와 제갈굴레를 동시에 사용하면 마방굴레가 제갈굴레 안으로 들어가거나 제갈굴레 밖으로 씌워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보통은 제갈굴레를 씌우고 그 위에 마방굴레를 씌운다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보통 그렇게 많이 보고. 근데 재활승마에서는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저렇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유연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재활승마에서는 강습 도중에도 곱비 연결 부분이 마방굴레에서 제갈에서 마방굴레로 결합하는 위치가 바뀌기 때문에 곱비 끝에 연결고리 설치는 필수다. 네, 연결고리 꼭 있어야 됩니다. 기승자가 제갈을 이용한 말 조정이 충분하지 않고 말 조정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갈 없이 굴레만 사용하기도 한다. 가능하죠. 사이드워커가 기승자를 보조하는 방법, 맨손 보조, 한손 보조, 양손 보조, 한팔 보조, 몸통 보조가 있습니다. 사이드워커 기준으로 기승자를 보조하는 거예요. 맨손 보조, 기승자의 균형 유지 능력이 뛰어나거나 기승술이 비교적 높은 경우, 지도사의 의뢰에 따라 실시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보조, 지지 없이 옆에서 걷기만 하는 거. 이게 옆에서 사람이 하나 따라 걷는 것만 해도 말도 차분해지기도 하고 기승자도 되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옆에 따라가기만 하는 거 이걸 맨손 보조. 한손 보조는 말 그대로 한 손만 씁니다. 기승자가 뒤꿈치를 내려 등자를 밟을 수 있도록 보조. 양손 보조는 한 팔과 한 손 보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기승자의 신체 및 심리적 상황이 단독 승마가 곤란할 경우 보조되는 방법. 한 팔 보조. 손을 안장날개 위쪽과 안장머리 사이를 잡고 팔 안쪽 근육 부분으로 기승자의 넙다리 부분을 누르는 것. 한 팔 보조. 몸통 보조. 기승자가 몸통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몸통 벨트 등을 이용한다. 몸통 보조 요 모습이 시험에 나왔었죠. 그림이 나왔었죠. 재활승마 1일 강습계획서 작성 시 주안점. 요것도 내용은 한 페이지로 빼곡하게 있는데 시험에 나오는 거는 좀 정해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치로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다. 그렇죠. 이번에 뭐 원을 몇 바퀴 돌 것인가. 뭐 이런 식으로 숫자를 데이터를 구체화해야 나중에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되겠죠.
이번 강습에 쓰이는 특별한 것만 기입한다. 뭐 기승 때 안전모 맨날 쓰는 거는 안 써도 됩니다. 요거 시험에 나와요. 강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나 기승자의 특성은 개인 민감한 정보라서 기재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는데 이런 걸 알아야 일일 강습 계획서를 서로가 공유해서 사이드워크랑 말 리더랑 지도사 같이 보고서는 이번 레슨 이렇게 합시다 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주의사항에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본 운동 내용은 강습 중에도 기승술이 향상되도록 낮은 단계에서 점차 높은 기승술로 발전되도록 구상한다. 낮은 단계에서 점차 높은 기승술. 강습 목표는 수치로 측정 가능해야 하고 과제 수행으로 실시하는 동작은 기승술이어야 한다. 그렇겠죠. 아까 수치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고 과제 수행 실시하는 동작이 기승술이어야겠죠. 강습 내용, 코스 그림을 이용하여 강습장 배치가 쉽게 이해되도록 한다. 아무래도 말로만 하는 것보다는 그림을 그리는 게 좋겠죠. 기승술 교육 중 과제 분석. 과제 분석은 기승술 습득을 목표로 하는 기술에 대해 순서를 설정하고 설명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강습 계획에서 강습 목표에 설정되어 있는 기승술은 반드시 과제 분석 위에 강습을 실시한다. 기승술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 과제 분석을 하여 강습에 활용한다. A 분석, 땡땡 분석, XX 분석, YY 분석 이렇게 하고 과제 분석 해놓은 다음에 이 중에 그러니까 설명을 써놓고요. 1번 XX 분석, 2번 YY 분석, 3번 과제 분석, 4번 목표 분석 이런 식으로 막 해놓고 고르는 문제가 나오고요. 어쨌든 다른 분석은 책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과제 분석 꼭 알면 되시고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우리가 대방 자세를 한다. 대방 자세를 하려고 하면은 먼저 기자를 먼저 바르게 하고 이렇게 굽비라든가 이런 걸 잘 한 다음에 그다음에 회전하려고 하는 반경으로 말을 휘게 하려면은 안쪽 다리를 쓰고 바깥쪽 고삐는 탱탱하게 하고 그다음에 안쪽 고삐를 살짝 당기면서 오른쪽 다리는 상황에 따라서 약간 뒤로 살짝 빼서 막아주고 이런 거를 순서에 맞춰서 하는 A 동작을 하기 위한 세부 동작을 이렇게 순서를 설정하고 설명 세분화하는 거 이게 과제 분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준비 운동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제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